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딥다이브 할 자료는 SK 이터닉스 기업 분석 보고서입니다. 이게 SK D&D에서 인적 분할돼서 나온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올해 3월에 분할 상장했죠? 근데 최근에 주가가 막 상한가도 가고, 시장에서 엄청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죠.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SK 이터닉스가 도대체 어떤 회사인지, 또 핵심 사업은 뭐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떨지,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좀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SK 이터닉스는 기본적으로 태양광, 풍력, 그리고 연료전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하고요.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네, ESS요. 네,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인 친환경 에너지 기업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단순히 뭘 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 개발부터 설계, 시공, 나중에 운영하고 전력 거래하는 것까지 이 전 과정을 다 직접 한다는 거죠. 그런 역량이 있어요. 아, 보고서 보니까 작년 매출의 한 92%? 거의 대부분이 신재생 쪽이고 나머지가 ESS더라고요. 사업 구조가 딱 잡혀있는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좀 더 들어가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는 국내 대기업들하고 직접 PPA 계약 맺는 걸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PPA, 직접 전력거래 계약 말씀이시죠? 네, 그 기업들이 아리백 이행하는 걸 도와주면서 뭐랄까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려는 전략이죠. 이게 장기 계약이라 현금 흐름에도 좋고요. 그렇군요. 풍력은요? 풍력은 예전에 제주 가시리 발전소 운영했던 경험이 좀 도움이 됐고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군이랑 의성 쪽에 육상 풍력을 짓고 있습니다. 한 75 MW, 99 MW 정도 되고요. 네. 근데 진짜 주목해야 할 건 신안 우이 해상 풍력이에요. 이게 규모가 390 MW나 되거든요. 와, 390MW요. 해상 풍력이 원래 크긴 하지만 상당하네요. 네, 상당하죠. 이걸 연내에 착공하려고 지금 목표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앞으로 SK이러트닉스의 핵심 성장 동력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 좀 흥미로운 지점이죠. 기대가 크겠네요. 그럼 연료전지 쪽은 어떤가요? 연료전지는 미국 블룸에너지랑 협력해서 SOFC라고 고효율 기술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여러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다만 충주 프로젝트는 인허가 문제 때문에 지금 약간 멈춰 있어요. 아, 그런 변수도 있군요. 네, 이런 사업 지연 가능성은 항상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ESS 부문은 국내 피크 절감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한 20% 정도로 1등이에요. 오, 국내 1위군요. 네, 이 경험을 가지고 이제 미국 텍사스 시장에 진출했고요. 거기는 시장이 엄청 크니까요. 2029년까지 미국에서 한 900MW 규모로 사업을 키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심차네요. 그럼 재무 상태는 좀 어떤가요? 작년에 분할하고 첫 해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2024년 매출이 3,321억 원, 영업이익이 한 79억 원 정도 나왔고요. 올해 1분기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 이익 다 훨씬 늘었더라고요. 오, 성장세가 있네요. 수주잔고도 꽤 된다고요. 네, 지금 한 7,300억 원 정도 쌓여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한우이 해성풍력 있잖아요. 그것까지 만약에 수주하게 되면 1조 원이 그냥 더해지는 거죠. 규모가 확 커지는 겁니다. 다만 배당은 아직 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숫자들을 바탕으로 큰 그림, 그러니까 성장 전략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걸 보면 전략은 꽤 명확해 보여요. 첫째는 아리백 때문에 PP 수요가 느니까 이 계약을 계속 늘려가는 거. 둘째는 여러 발전소를 이제 IT 기술로 묶어서 관리하는 가상 발전소, VPP 사업자로 좀 도약하려는 거. 아, VPP요.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역시 미국 ESS 시장 확장. 이 세 가지가 핵심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연료전지랑 육상풍력 매출이 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내년에는 신한우이 해상풍력 매출이 이제 시작될 걸로 기대하고 있어요. 성장 스토리는 알겠는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 올랐잖아요. 특히 6월 23일에는 상한가까지 갔는데 보고서에도 잠깐 언급되긴 했는데 뭐 특별한 호재가 딱 있었던 건가요? 글쎄요. 이게 떡 하나의 명확한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대감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반기에 7국 연료전지 같은 게 완공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네. 그리고 아까 계속 강조했던 신한우이, 해성풍력, 이거 연내 착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 이것도 크고요. 또 분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기업 가치를 시장에서 좀 제대로 평가받기 시작하는 과정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여러 요인이 겹쳤군요. 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바로 위험 요인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데 그쵸. 어떤 점들을 좀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역시 자금 조달 부담이에요. 이게 워낙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라서요. 1분기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한 240% 수준이거든요. 240%면 좀 높은 편 아닌가요? 네, 좀 그렇죠. 근데 앞으로 태양광이나 다른 사업에도 투자를 계속해야 하니까 아무래도 차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게 부담이죠. 돈이 계속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한우이 프로젝트가 혹시 계획대로 안 되거나 지연될 가능성, 또 충주 연료전지 사업 중단 같은 그런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뭐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뀐다거나 아니면 중국 기업들하고 가격 경쟁이 더 심해진다거나 하는 외부 변수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네. 오늘 보고서를 쭉 훑어보니까 SK 이토닉스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ESS까지 정말 다양한 신재생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또 아리백이나 VPP, 미국 시장 진출 같은 성장 전략도 꽤 명확해 보이네요. 잠재력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 정보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네, 분명히 SK 이토닉스가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진 회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잠재력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결국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만한 자금력과 실행력이 있어야 하고 또 계속 변하는 정책이나 경쟁 환경에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 이런 능력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기대치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같이 좀 균형 있게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때요.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들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재무적인 안정성은 어떻게 지킬 것이며 또 사업 확장 속도는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SK이토닉스가 과연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까요? 그리고 이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재무제표 숫자 말고 혹시 다른 비재무적인 신호들은 없을지 이런 걸 당신만의 시각으로 한번 찾아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